토플 리딩 보면은 너무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. 어려워요. 아주 헷갈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야?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일관된 유형으로 내주면 안 되나? 이렇게 생각하시겠죠.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토플에서 여러분들한테 측정해야 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, 독해를 할 때, 사용을 할 때 필요한 능력들, 그것들을 단계별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가 그 해석입니다. 두 번째는 추론, 세 번째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해석은 가장 간단한 부분이죠. 그냥 영어로 써놓은 말을 여러분들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는가.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. 위에 말씀드린 추론이라든지 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석이 일단 먼저 되고 나서 가능한 것들이고요. 그래서 이 해석에서 단계의 그 문제들은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단어 문제입니다. 이거는 유사한 단어를, 동의어를 고를 수 있느냐 이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문장 문제입니다. 이거는 유사한 문장을 고를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. 문장이라는 것의 의미, 구조, 그리고 중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단 문제입니다. 문단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 아니면은 거짓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줄 수 있는가,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해석 단계에 있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가장 쉽다라는 말은 아닙니다. 문제도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일단 이것들부터 다 맞춰주면,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플 점수를 한 85점 정도 밑으로 목표를 하신다면은 일단 이 단계만 다 맞춰줘도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다,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추론 단계가 있죠.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해석 플러스 추론이요. 그러니까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론도 할 수 있느냐. 여기서 이제 추론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문맥 파악. 이거는 이제 화자의 의도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추론인데, 이 추론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론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토플에서 정말 가장 굵직한 흐름을 가지고 추론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는지, 이걸 가지고 보통 측정을 많이 합니다. 예,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한 95% 정도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대체로 정답이 나온다,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. 저는요, 어렸을 때 누가 이런 걸 말을 안 해줘가지고 추론이라고 하면 뭔가 그냥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막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너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, 생각을 많이 하고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? 더 비효율적이 되겠죠. 그리고 의사결정의 확신도 없어지고.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신을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저한테는 안 좋을 텐데, 그죠? 어쨌든 추론은 뭐다? 뒤집어 한번 해보세요.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정답이 대체로 나온다. 아시겠죠? 세 번째가 이제 구성을 하는 능력. 엄밀히 말하면 구성을 이해하는 능력이겠죠. 이게 주제가 있고 1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단락들이 나오겠죠. 사실 이거를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니면은 그 리딩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주제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주제가 바로 뿌리이자 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뿌리이자 줄기. 뿌리이자 줄기가 무조건 살아있어야 이 나무 자체가 살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리고 나서 주제에서 뒤따라 나오는 1문단, 2문단, 3문단, 4문단 이런 것들은 가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뿌리이자 줄기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주제를 무조건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1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다 모두 어떻게 된다? 이 주제에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그 주제 자체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핵심 내용이 뭔지도 쉽게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이 핵심 내용이 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 이제 좀 몇 가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사실 이 구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첫 번째는 삽입 문제죠.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가장 적절한가, 이겁니다. 이거는 이제 앞뒤 관계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드립다 해석한 다음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들 틀리십니다. 반드시 그 앞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,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그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 촬영을 해서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서머리 문제죠. 사실 가장 자주 나오는 이 지문 단위 문제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 하나인데, 이것도 한번 감을 잡으면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.
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, 그리고 서머리 문제 중에 어떤 것들이 보통 정답인지, 어떤 것들이 보통 오답인지는 제가 다른 쇼츠 영상에 촬영을 해놓았으니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카테고리 문제입니다. 카테고리 문제는요, 우리 서머리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통 평가를 받습니다. 그래서 ETS에서도 애초에 출제를 할 때 3점 내지는 4점 이렇게 서머리 문제 이전보다 더 많은 배점을 주곤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막 벌벌 떠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문제도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? 간단합니다. 카테고리 문제부터 보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카테고리 문제는 보통 카테고리 자체가 주제예요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각각 얘기할 거예요 라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셨으니 이제 T자 그리고 그 A랑 B 카테고리 써놓은 다음에 A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 읽으면서 짝짝짝 필기해 놓으시고 B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 이렇게 짝짝짝 필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카테고리 문제를 보시면 그때는 그냥 쇼핑 카트 골라담기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근데 이걸 가지고 카테고리 문제가 나오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쭉 읽고 나서 마지막에 카테고리 문제에서 보기 한 7개짜리 한 방에 나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. 그럼 멘탈이 그냥 박살이 난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. 카테고리 문제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리딩 섹션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출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,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